예, 10위부터 만나볼까요? 방검복. 참 이게 가족사 얘기라서 저희가 순위를 10위로 두긴 했습니다만 오늘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뉴스이기도 합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얘기인데요. 수십 년간 본인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상태인데 오늘 박수홍 씨가 검찰의 조사 도중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많았고 아무래도 이제 30년을 그냥 노예처럼 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제목 그대로 부친에 맞아 박수홍 병원에 입원.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흉기로 어떻게 하겠다라 하면서 폭언까지 했던 박수홍 씨 아버지가 폭행을 했는데 박수홍 씨가 내가 평생 가족에서 일했는데 이럴 수 있냐? 마지막 말 이렇게 하고 또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오늘 검찰 대질 조사 중은 아니었는 것 같아요. 이제 원래 대질을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이렇게 검찰 조사실에 있거든요. 예. 그 조사를 하기 직전에 아마 80대 아버지가 박수홍 씨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흉기로 어쩌고 저쩌고라는 이야기가 나왔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박수홍도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잖아요. 박수홍 씨도요. 예. 그러면 진짜 저는 마음에서 되게 이렇게 짠한 느낌이 들었는데, 평생 가족 위해서 일했는데 이럴 수 있냐. 저라도 가슴을 쥐어 뜯으며 좀 이렇게 울었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홍 씨의 입장을 이해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포착된 저 사진들이에요. 참. 가족 먹여 살린 나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119에 실려가는 박수홍 씨의 모습. 근데 이게 박수홍 씨가 이런 봉변 아닌 봉변 아버지한테 맞은 거 작년 4월에도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박수홍 씨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면서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분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아버지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면 제가 봤을 땐 좀 적절한 행동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렇게 흉기를 들고, 둔기입니다. 흉기가 아니고 둔기를 들고 찾아갔다는데, 그 당시에는 박수홍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박수홍 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일 거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협박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무섭다는 거 아세요? 그렇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저런 행동을 했고, 그 아버지와 지금 신고를 한 그 구속을 당한 형, 그리고 형의 와이프가 같이 대질 신문을 한다는 거는 박수홍 씨에게는 조금 불안한 일이었지만, 제가 좀 이렇게 그 서부지검 고위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런 피의자의 추가 조사는 박수홍 측에서 박수홍 측 변호인이 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신변 보호를 원했는데 무시를 당했다. 여러 피해자가 조사받다가 생을 마감하는지 알겠네.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되면 아는 거 아닌가. 그런 말은 나오는데, 안에서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검찰, 이건 반론권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검찰 고위 관계자가 하는 말은 신변 보호는 아직 요청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수홍 씨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손원수 씨 얘기는 아버지가 분명히 박수홍 씨 본인을 때릴 텐데 네네. 그래서 신변 보호를 원했는데 무시를 당했다. 검찰의 대질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박수홍 씨 측 주변의 주장은 일단 팩트는 아니다. 아니요, 뭐 그 검찰과의 이제 주장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제 이런 느낌은 들겠죠. 박수홍 씨가 그런 상황에서 이게 대질을 한 번도 안 받아 보면 대질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아버지와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고 같은 사무실 안에 있다는 거는 분명히 공포스러웠다면,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요청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박수홍 씨를 보호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누가 뭐래도 그 어떤 현장에서 대질 조사 직전이건 아니면 대질 조사 중이건 그 아버지가 그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검찰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송지현 의원님 잠시만요. 자,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그러면 오늘은 폭행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출연료 횡령 혐의 말고도 이번 폭행이 다른 법적 조치가 박수홍 씨에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폭행이나 뭐 상해, 협박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특히 뭐 흉기로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은 뭐 작년에 망치를 들고 협박한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공포감을 느껴서 실제로 실신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폭행이 되었던 상해가 되었던 협박이 되었던 이 부분은 또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해서 또 별도로 처벌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부분은 보복 협박도 될 수 있고 보복 폭행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지검이 다시 마지막에 나온 말대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가족사의 문제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누가 잘못했는지도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 의원님, 근데 이게 오늘 저 폭행 사건에 묻혀서 그렇지 아버지가 줄곧 얘기하는 게 횡령의 주체가 큰아들이 아니라 본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인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변호인 측의 입장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긍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돈을 횡령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횡령을 하게 되는데 80대 어르신이 과연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까? OPT 카드라 그래가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계좌를 보내는 방법을 다 했느냐라는 점은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형이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동거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돼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경우 친족 상대로가 적용될 수 있어서 만약에 아버지가 했다면 사실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어떻게 보면 민사소송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버지께서 양 아들 둘 다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고 이게 어떤 가족사 내부에서 끝나는 걸 원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했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정말로 허위의 사실이면 이 또한 범인 은닉, 범인 도피도 될 수 있고 물론 위계에 의한 아버지도 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가능성이 거예요? 열려 있는 거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아들을 위해서 큰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당신이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이렇게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가족사 수준은 넘어선 것 같아요. 참담한 지경까지 이르는 오늘 아버지의 폭행 사건 얘기까지 박송 씨 얘기 만나봤습니다.